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공허한 공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당신이 말하는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표정으로 듣는 척하는 그 침묵의 거리감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회의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가슴 속 무게, 정신 속 혼돈, 영혼의 깊이를 들어주고 손을 내밀어 네, 정말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당신의 깊이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내면의 그림자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자신에 대해 40번이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40번째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에게 자신의 상처, 두려움, 단점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닌 자신의 무의식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윤희의 말처럼 사람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패턴을 통해 인식합니다. 합쳤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공격으로 오해합니다. 피곤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약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감정적 능력은 자신의 미완성 이야기라는 한계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조차 마주할 수 없기에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소음 때문에 당신의 속삭임이 묻혀 당신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에 가려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할수록 당신은 더 소외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진실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영적인 짐이 됩니다. 이해받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짐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과 같은 수준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의 수년간의 인상 관찰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의 깊이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이 갑자기 빛을 볼 수 없듯이 내면 세계가 제한된 사람은 당신의 깊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오해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인정, 수용, 그리고 이해받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 사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명백히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설명, 모든 변명, 정말 이런 뜻이었어요 라는 모든 시도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피로감을 더합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올바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는 치유가 되고 잘못된 사람에게 흘러갈 때는 탈진이 됩니다. 따라서 눈에 띄려는 노력은 함정입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멈출 때가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서는 법을 배울 때 눈에 띄게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고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평생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해 보셨나요? 아무도 당신을 오해하지 않도록 몇 번이나 말을 바꾸었나요? 누군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내면의 깊이를 얼마나 단순화하고 심지어 최소화했나요?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똑같은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당신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적, 영적 발달이 이미 당신의 깊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당신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날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날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수용이 내면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그들의 지각 능력, 다시 말해 윤이 자주 강조했던 무의식적인 패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통해 압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솔직하고 진솔하고 단순하게 자신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의 과거 경험, 상처, 두려움, 그리고 방어 기제를 통해 당신의 말을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달았을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은 실제로 왜 그들은 내 내면 세계를 자신의 것처럼 읽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외부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 렌즈가 왜곡되고 공감 능력이 약하고 어두운 면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은 제대로 내면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에 얕보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잘못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무관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과 나누는 소통은 사실 두 영혼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두 그림자 사이의 갈등입니다.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내면의 취약함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신의 상처는 상대방에게 비난받는 기분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여 개인적인 거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보다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내용보다 대화 상대가 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첫 문장만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첫 마디의 말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설명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는 이유는 당신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구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수준보다 더 깊은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압력에 저항하는 신체가 필요하듯이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이해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각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 지각이 제한되고 지각이 제한되면 이해 능력 또한 제한됩니다. 윤이 임상 연구에서 자주 마주한 근본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무의식과 씨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건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가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 깊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솔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강렬함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 내부의 혼란을 해결하기보다는 외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당신은 오해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저는 아직 이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중심적 인식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이야기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신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한 기준으로 자신의 관점을 사용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자신의 이야기에 맞춰 표현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감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심리적 능력 부족에 더 가깝습니다. 윤이 성격 유형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직관이 강하고 감정을 빠르게 파악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고에 집착하여 추상적인 감정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깊은 의미를 담은 문장을 내뱉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피상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억양, 단어 선택,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의 내면적 발달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불필요한 자기 설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비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마치 영혼의 작은 조각을 떼어내 상대방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 조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단절의 고통이 다시 찾아옵니다. 융이 그의 저서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사람의 영적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은 지치고 감정은 쇠약해지고 자기 방어 기제는 달아 없어집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설명해야 할 때마다 내면의 시스템에 경고가 울립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가 영혼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고를 억누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때로는 인정을 구하고 때로는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더 큰 공허함을 만듭니다. 모든 오해는 내면의 자아에 작은 타격을 입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걸까? 와 같은 소문들이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표현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지각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말하는 것이 내면의 긴장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충동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설명하려고 할수록 더 지치고 지칠수록 악순환에 갇힌 채 계속 설명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융이 제트라우마화라고 부르는 현상을 촉발합니다. 모든 오해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듣지 못했던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라 과거에 누적된 고통까지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피곤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의 에너지 손실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누적된 모든 에너지의 메아리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는 설명은 정신적 방어 기제를 약화시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도록 강요받는 자아는 점차 자신의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순응적, 너무 조용, 너무 수용적인 성격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그림자의 가장 위험한 발현입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자아를 형성하는 사람은 결국 내면의 온전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은 심리적인 영향뿐 아니라 육체적인 영향도 미칩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어깨가 조여들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는 신체적 피로가 아니라 감정적 고갈의 신체적 징후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억지로 설명하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몸을 비틀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은 열리지 않고 당신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융은 잘못된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림자에게 말하는 법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큰 소리로 말하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듣지 못하고 그저 집어삼킬 뿐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설명은 결국 번아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혼이 얇아지고 인내심이 줄어들고 심지어 자존감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사람은 결국 침묵마저도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는 자아의 자연스러운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할 권리는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면 실제로 내면의 공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항상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붕괴, 힘의 상실, 때로는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백단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영혼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진정한 본질로부터도 소외시킵니다. 따라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일종의 보호입니다. 대성화 과정은 심리학사에서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자기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외부의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춘 사람이 왜 더 강해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러한 내적 변화의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함으로써 사람은 외부 세계의 판단에 따라 자신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면 외부의 기준점을 닫고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복귀는 영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권위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내면의 자신감에 대한 조용한 선언입니다. 내면의 세념을 잡고 날 때, 그때 내전에 노장돼 표현된 자신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한 사람은 타인의 오해에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의 가치를 더 이상 외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의 정의에 따르면 개별화된 사람은 사회적 역할과 가면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힘은 설명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방어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이 에너지는 내면의 성장을 향해 집중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외부로 쏟아붓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에너지를 중심에 집중합니다. 중심에 집중된 이 에너지는 사람의 직관력을 높이고 감정 상태를 균형 있게 조절하며 영적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더 강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외부의 혼돈 속에서도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힘은 외부 자극에 가장 덜 의존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의 원칙,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침묵은 또한 해방감을 줍니다. 더 이상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단어를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식 수준을 높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침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성숙의 결과입니다.
이 침묵은 영혼이 자신의 온전함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의 힘을 경험하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는 일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조용히 잡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사람의 환경 또한 변합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깊이가 필요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자아는 자신이 찾는 것을 끌어당긴다라고 설명합니다. 개별화된 사람의 존재조차도 선택적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시끄러운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고요함은 동료의 영혼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인정이나 수용을 구하지 않고 눈에 띄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면에서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눈에 띄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개인 자신의 의식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말하기를 멈추는 것은 영적 중심을 중심으로 건강한 경계가 확립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강요하거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하기를 멈추는 사람은 타인의 지각적 한계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설명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기를 멈추는 사람은 더 이상 에너지를 외부로 쏟아내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타인의 지각에 얽매이지 않는 의식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이 의식은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며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자유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융이 묘사했듯이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내면의 지각을 개발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직관적 명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 넘어 얼굴 표정 넘어 침묵 아래의 진동을 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말이 아닌 당신의 존재를 바라봅니다. 윤의 수양 간의 임산 연구는 개인의 영적 성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섬뜩한 마음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정의 진정한 근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당신의 상처를 감지하고 당신의 어조에서 당신의 피로를 감지하고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달하는 감정을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보는 사람은 당신의 존재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 공간에는 불필요한 소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당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듣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적절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설명 없이도 이해받는다는 느낌에서 오는 깊은 안도감은 융이 자기공명이라고 부른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영혼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하면 말이 필요 없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어두운 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예민함을 약함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취약성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침묵과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윤의 성격 유효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 직관으로 세상을 읽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논리로 해석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균형 있게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이해합니다.
이는 그들과의 소통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억지로 들이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라는 그림자로 당신의 내면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정을 되돌아볼 공간을 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신뢰감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모든 오해, 헛된 노력, 그리고 반복되는 설명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볼 때 마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침묵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조차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당신을 보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당신은 자신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존재 덕분에 당신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자아 경계는 온전하게 유지되고 영혼의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서 깊은 수용의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소중하다. 이러한 수용은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현실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평생 염려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은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는 스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사인의 진정한 평화는 올바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볼 때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은 당신의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당신의 영혼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봐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이해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조용한 힘을 선택하는 것은 용의 개성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마주하게 되고 이 만남이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없고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오해, 불완전한 인식 또는 피상적인 해석은 더 이상 당신의 영적 중심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타인의 인존이 아닌 자신의 내면적 진실성에서 힘을 얻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수동성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에너지를 가장 의식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버릴 때 그는 삶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에너지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되돌림은 오랜 세월 동안 흩어지고 잘못된 곳에 놓이고 낭비되어 온 모든 감정적 힘이 자아의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심은 깊은 고요함을 지닙니다. 융이 말했듯이 중심에 있을 때 외부 세계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힘을 선택한 사람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방어는 인지된 위협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명하려는 욕구가 외부 참조에 대한 의존의 신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영혼을 지배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일종의 지혜를 지닌 성숙함의 결과입니다. 내면을 보호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소음이 내면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영적인 면역력을 부여합니다. 타인의 생각이 더 이상 감정적 온전함을 해치지 않습니다. 조용한 힘은 외부 세계의 목소리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또한 삶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추구하는 관계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존재하는 사모성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간접적인 애착에서 거리를 두고 영혼을 고갈시키는 대화를 제한하며 반복적으로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환경에서 물러납니다. 조용한 힘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영혼이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한복이 아니라 선택과 함께 오는 자유입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아무도 닿을 수 없는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은 모두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좁지만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넓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 삶에서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관계의 질은 향상됩니다. 조용한 힘은 피상적인 군중이 아닌 깊은 관계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용의 자아는 자신이 참는 것을 끌어당긴다라는 말은 바로 이 진실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내면의 진실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의 섬속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알아서 조용한 힘을 선택하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들과 더 명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보호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진실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아낄 때 영혼의 자연스러운 빛이 솟아오릅니다. 이 빛은 누구에게도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여야 할 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끝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